신부님의 수다 본능, 신부님과 나누고 신나고! 저희 프로그램 진행한 지도 꽤 됐는데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신부님들에 대해서 너무 기초적인 걸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또 가톨릭 평화방송 아니겠습니까? 신부님들 세례는 언제 받으셨나요? 다 유아 세례신가요? 저는 좀 어중간한 유아 세례라기보다는요. 네. 6살 땐가 그러니까 뭐 유아 세례라고는 할 수는 있는데 제가 걸어서 부모님 손잡고 가서 세례 받았습니다. 네. 그럼 그 당시에 부모님도 그때 받으신 거 아니면 부모님은 이미 저희 받으신 집안은 이제 아버지가 청년 때 대학생 생활하시면서 친구분이 수도에 골론반 이제 선교회 신부님이셨던 것 같은데 외국 신부님 식복사 같은 거 하셨대요. 그래서 그 친한 친구 때문에 들락거렸는데 그 신부님이 세례 받으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셔가지고 궁금해서 그래서 대학생 때 저거를 세례를 받으시고 결혼하면서 자동적으로 어머니가 세례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흥 그 카톨릭 신자 집안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랬구나. 장남이신 거예요? 오늘따라 좀 리액션이 장난 아니죠? 리액션 빼고 약간 비아냥되는 것 같아. 아니 근데 박 신부님 장남? 예, 저는 장남이고 누나 있어요. 누나, 저 남동생 이렇게 이제 그때 같이 세례를 받았고 나중에 이제 조부모님이 나중에 받으셨고. 세례를 받으셨고 연로하신 후에 최강희 신부님께서는요? 저는 어머니 그 세례 받으실 때 저 이제 같이 따라다니면서 저는 그 유아 세례를 받은 건데 제가 4살 때 어머니 그때 이제 세례 준비하시면서 그때 쫓아다녔다고? 네, 같이 다니면서 이제 근데 유아 세례는 받은 거지만 어머니 교리 이렇게 같이 하고 그러면 그때 교리를 4살 때 교리 수업을 같이 받으신 신앙신동이야 신앙신동. 어머 아니면 저는 기억이 없죠. 교리를 받았다고?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혼자 놔둘 수 없으니까 교리를 받으러 다니실 때 어머니가 그때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같이 따라다니고 그때 어머니 세례 받으실 때 저는 유아 세례를 같이 받았죠. 그럼 어머니 첫 고에 때 같이 고에서 들어가겠는데? 그래서 울고? 김상우 신부님은요? 저는 유아세례 아니고요. 네. 국민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네. 옛날 사람. 초등학교 3학년 때 받았어요. 한 번에. 천년 저희 집안은 같이? 가톨릭 집안이 아니었어요. 가톨릭 집안인 것만 같은데 집안일 네. 것 같은데. 저희 집은 아마 친가회가 시작은 다 무신론이었을걸요. 네. 아버지는 계속 무신론자셨고 어머니가 시집 오셔서 이제 성당을 나가시고 세례를 받으셨는데 저는 이제 막내 아들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긴 갔었죠. 근데 유아 세례를 받을 형편은 안 됐었고 이미 커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천연성체 겸 세례 겸 천연성체 같이 했죠. 김수환 스테파노 추경이 오셔서 해주셨어요. 오 진짜요? 그러셨죠. 아직 사진 있어요. 갖고 올까요? 그 사진 보니까 네. 너희들 중에서 신부님 될 사람 손들어. 저 혼자 손들었어요. 왜 들었는지 모르겠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랬나 성령이. 봐요. 네. 김정한 신부님께서는 저도 저희 친가는 되게 유교적인 집안이었고요. 어머니 쪽이 구교였는데 시집 오시면서 어머니를 선택하려면은 신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카톨릭 신자가 저희 집안부터 됐고 그리고 저희도 자연스럽게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예. 오늘 나누고의 주제는 최고의 유산 신앙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부님들 언제 영세를 받으셨는지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어려서부터 집안의 분위기라든가 뭐 이런 신앙 교육이라든가 뭐 이렇게 특별하게 받으신 게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희 특별한. 아버지는 사실 저희 때문에 좀 좌절하신 분 중에 하나예요. 왜요? 사실은 아버지가 굉장히 그 기도에 그러니까 평신도 분인데도 그 성무일도를 옛날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 아버지 집에 계실 때는 모습이 이렇게 성무일도 이게 저희 고상 앞에서 성무일도 하시고 묵지기도 하시고 어머니는 성무일도까지는 안 하셨지만 묵지기도 열심히 하시고 레지오 활동도 열심히 하셔서 저희가 꾸준히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아버지가 언제는 같이 가족 기도하는 거를 원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다 이제 뭐 이렇게 막 몸 비틀고 싫다고 하는 태도를 취하니까 한 며칠 하시다가 됐다. 가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셨거든요. 그 아버지가
사실 그 개인적으로 직업이 교사시라는 걸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어떻게 고압적으로라도 좀 밀어붙일 수도 있었던 분인데 거긴 의외로 네. 그냥 놔주셨고 그냥 당신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걸로 그냥 이렇게 저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굉장히 훌륭한 부모님이셨네요. 그런 부모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밥을 굶기거나 그런 건 간식을 없었어요. 끊거나 네, 그게 없었어요. 다른 교육을 받으셨군요. 부러웠어요. 두 분이. 부럽네요. 네, 네. 그 최강희 신부님은 아버님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세례를 받으셨어요. 네. 그때까지는 어머니만 이제 신앙생활 하셨고. 근데 그때 세례 받으시면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거의 성당 가서 다 살았었던 것 같아요. 두 분 다 성당 가서 사시고 뭐 아버지 세례 받자마자 청소년 분과장 하시고 어머니 성모회장 하시고 뭐 이러셨으니까 와. 그러니까 항상 신부님, 수녀님 그 수녀원 사제관 가서 노는 게 어렸을 때 삶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집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가족들끼리 기도하는 거 그 기억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마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자고는 이렇게 자유롭게 하셨는데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게 되게 인상이 남죠. 네. 맞아요. 저희 이제 누나들이 다 성당을 다녔었어가지고요. 네. 그 누나들 손잡고 성당을 그냥 자연스럽게 갔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레지오 마리에를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2 때까지. 그래서 5년 동안을 레지오 마리에를 했는데 그 누나들 이제 따라서 가게 됐는데 레지오 마리에를 하다 보니까 이제 활동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행미사를 하게 되고 성체조회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아유, 뭐 과시요.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 막 가톨릭 기도서 막 이렇게 막 그거를 보고할 때 좀 많이 하면 뿌듯하는 그런 맛을 중학교 때부터 들여서 이제 그렇게 했죠. 보여주시겠죠. 그때는 네. 어렸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고 뭐 성체조회도 하고 평행미사 하게 되고 그렇게 됐었고 또 뭐 어떻게 보면 누나들에게 고마운 거 누나가 셋인데 셋 다 이제 다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누나들이 3명이고 재수를 했으니까 뭐 횟수를 따지면 6년 동안을 9일 기도를 했었던 건데 둘째 누나 재수할 때랑 셋째 누나랑 이제 연년생이니까 한 5년을 9일 기도를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누나들 보고 있지. 자주 열심히 본대요. 근데 누나들한테 감사한 건 그때 누나들이 계속 고3 재수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그래도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첫 번째. 네. 그리고 제 어린 나이에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사실 제가 공부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해요. 늘 놀다가. 구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합격자 발표가 나는 날 식사 시간에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정적이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탈락 떨어진 거야. 근데 그거를 어린 나이에 한 5년 연속을 겪다 보니까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기도했던 것도 있고 아,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도 장남이구나. 이제 이게 어렸을 때부터 좀 강하게 인식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안 했던 공부를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시작하게 됐던 계기가 그 누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합격을 위해서. 했죠. 굴기도 저 도가니 나가는 줄 주기도를 알았어요. 5년을 했죠. 5년. 아 목줄을 그러니까 9일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엄청 지금은 길었죠. 맞아요. 계속 하죠. 기도- 누나들이 또 이렇게 그냥 바로 연년생도 아니고 2년 터울로 있었던 에 연년생 아니에요.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아니 이게 연년생이면 차라리 나요. 차라리- 한 명은 재수, 한 명은 차라리 세이브가 돼요. 고3이니까. 그렇지, 맞아. 근데 이게 2년이면 고3 재수, 고3 고3 재수, 재수, 고3 재수. 그래서 계속 해야 돼. 쉴 수가 없어. 끊임없이 기도하시죠. 저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이 신앙교육이 조금은 저희 성장 과정에서는 조금은 부모님의 어떤 일방적인 거라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은 그게 결국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다 어렸을 때니까 혹시 그런 일 없으세요? 왜 저희가 학교 다니다 보면은 뭐 이렇게 땡땡이 치고 그러는 거 있는 것처럼 왜 성당 간다 그러면 엄마가 이제 봉헌금도 같이 주시고 성당 가게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땡땡이 치고 봉헌금으로 군것질하고 친구랑 놀러 갔다거나 뭐 그런 경험은 혹시 없으세요? 그런 경험 없는 사람은 손 들라고 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난 없는 것 같아. 네, 저도. 진짜요? 와. 안 가면 안 갔지. 차라리 안 가면 안 갔어요. 네. 진짜? 제 친구 중에는 사실 이런 분은 안 계시거든요. 신앙 친구 중에는. 난 못 봤는데 이런 사람. 제가 그 김소연을 되게 싫어하는 이유가 실명을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어떻게 이미 나왔어. 가족은 건드린 거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죠? 이 프로그램. 뭐 미국에서 보든 말든 보험금을 꼭 주시고 네. 그리고서는 이제 어린이 미사 꼭 같이 손잡고 가야 되는데 정말 그때 어린이 미사 우리 때 그 오전이었던 거 아십니까? 너무 가혹한 거예요. 그 시간에 뭘 했냐면 은하철도 구고 많아요. 마지막 차가 상달리 많아요. 그다음에
캔디 정말 그 가기 싫어 죽겠는데. 보험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하여튼 뭐 동전을 주셨죠. 맞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네. 가는데 정말 그 유혹을 못 참아가지고 그 은하철도 999에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메테? 이름은 실명을 거론 안 하겠어. 꼭 만나기로 했거든 우리가. 메테를 만나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어. 그런데 성당 옆에 구멍가게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항상 조그만 TV를 틀어놓고 계셨어요. 근데 그냥 안 보여줘요. 뭐를 사야지 보여줘. 아. 그래서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헌금 그 동전을 반을 깨. 그리고서는 이제 사 먹으면서 보는 거야. 대신 이제 미사 시간은 늦죠. 그치. 그리고서는 다 끝나고 들어가서 강론 시간이 딱 끝날 때쯤에 항상 그게 끝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어머니가 오늘 강론이 어땠니? 물어보시는 거야. 김수현이 잃은 거지. 엄마한테. 그랬던 거구나. 그래서 그 아니 그거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괜한 의심일 수도 제가 있어요. 나중에 여동생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네. 언니가 얘기했어. 그 보험금 횡령 최초에 네. 그리고 미사 거란 사건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습니다. 딱 한 번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 딱한번 걸려야 걸렸어. 돼. 그때 걸린 딱 거예요. 한 번. 김상훈 신부님은 여러 번 있다면. 전 여러 번 안 했어요. 그럼요. 한 번 크게. 모았어 오늘? 아니 저는 사실 오락실을 어렸을 때부터 다니진 않았는데 그거 오락실을 재미를 들린 게 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꽤 늦네요. 늦었어요. 아니, 저희 집 앞에 심지어 바로 오락실이 있었어요. 집 앞에. 한참 불타오를 때. 근데도 뒷바람이 무서워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네. 5학년 때부터 저는 초등학교 미사가 주일학교 미사가 오후 3시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긴 또.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 미사 끝나고 이제 보험금의 약 한 뭐 2할 3할 정도를 챙겨서 이제 오락실을 가는 건데 꼭 2할 3할만 챙겨도 꽤 해요. 그거 잘하거든요. 집착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서 이 성가가 봉헌 성가가 너무 저는 가혹했어요. 어린이 봉헌 성가 중에 네. 그렇게 한번 삥땅을 친 날, 하필이면 그날 무슨 노래였어요? 그 성가가 봉헌 성가가 뭐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하셔요. 뭐 예수님 우리 잘못 용서. 날마다 아침마다 약속하지만 오늘도 잘못을 저질렀어요. 어머, 그걸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세요? 막 가슴 피격하는데. 완전히 그게 마음에 확 다가. 그러니까 이게 지가 이제 죄 지으니까 자기가 뭐 도둑이 제발 저리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못 쳐다보겠다고 십자가를. 그렇구나. 가끔 저는 초등부나 주일학교 중고등부 미사를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가서 앉아 있으면 진짜 예전 저 다닐 때랑 너무 분위기가 달라요. 학생들이 정말 없더라고요. 근데 초등부는 다니다가 중고등부 가면서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건 학생들의 의지일까요? 부모님들의 의지일까요? 양쪽 다 있고. 양쪽 다. 다 있죠. 아, 저 할 얘기 있어요. 네. 실제로 프랑스에 있을 때 프랑스 사람들이 그러죠. 프랑스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자유, 평등, 그렇죠. 파괴. 네. 자유를 엄청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한 50대, 40대, 50대 정도 되는 세대가 그 가톨릭 신앙 종교 교육을 안 시켰어요. 신앙 교육을 안 시켰어요. 아이들에게. 그 이유가 똑같아요. 너는 아이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근데 이게 사실은 논리적으로만 봐도 굉장한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난 너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겠어. 걔한테 밥을 안 먹이나요? 잠을 안 재워요? 난 너에게 자유를 주겠어.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뭐 그렇죠. 의식주 문제를 알아서 해라고 하지 않잖아요. 네. 종교 교육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그 아이가 이성을 갖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해줘야 한 하나의 의식주와 부분이라는 거죠. 같은 기본적인 그 정도로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게 자유라는 큰 가치를 하나의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네. 해야 할 바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무책임한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거죠. 네.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주님이 세례 축일 때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은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맞아요. 내가 줄 수 있는 유산으로 생각을 하고 네. 전해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다는 게. 그럼 최고의 유산 신앙 교육 오늘의 이 주제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로 과연 이 신앙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 부부가 종교가 달라가지고 이 아이들의 그 또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한 말씀씩.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뭐 제가
또 공부를 한 분야가 가정 쪽과 심리 상담 쪽인데 뭐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그렇고 신앙이 주는 가치가 최고입니다. 특히 우리 보편 신앙. 그거는 뭐 심리적이든 뭐 사회적이든 학습적이든 뭐 인성적이든 어떤 분야에서도 월등하다는 게 나와 있는 통계이기 때문에 믿고 신앙 교육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시키십시오. 네. 네. 저는 최고의 가정 교육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인격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내가 많은 유산을 물려줄 수도 있고 뭐 그 아이에게 좋은 뭐 성적, 좋은 뭐 직장을 가질 수 있게 해줄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요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죠. 그래서 대신에 신앙이라는 가치는 사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이거든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변치 않는 가치를 주시길 원한다면 신앙 교육을 권해주시길, 강요 말고 권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너를 할 때마다 우리 신부님들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김정환 신부님, 네, 당첨되셨습니다. 왜 그래? 리액션 보자. 무슨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몇 가지 짧은 단어와 문장을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봐요? 대충 한번 네. 이렇게 보세요. 왜 이렇게 박 신부님 네, 눈에 힘을 주고 계세요? 반드시 맞추려. 신의 아들. 면제. 벌써 나왔네. 너무 빨리 나온 거. 요즘 손흥민과 관련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신의 아들 그러면은 군대 2번 간 사람들을 그렇게 지칭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지금 작가분이 다시 아우, 할까요? 정말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맞추냐고 마치 짜고 치는 것처럼 안 짜고 쳐서 저희가 그런 겁니다.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군대 그과 관련된 얘기예요. 근데 여러 병가들이 있거든요. 네. 전장에서 아군과 적군을 초월한 임무를 수행한다. 아군과 적군을 의무병. 잠깐만. 네. 좀 들어봐요. 이럴 줄 알았어. 네네. 적군의 수중에 들어가도 맡은 바 임무 수행 가능하다. 특수부대? 적군의 생사가 갈리는 전쟁터에서 총기조차 소유하지 않는 군인이다. 네. 자, 아까 이제 뭐 의무병 의무병 나왔죠. 하면 누군 또 군견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PX병. 하면 되거든. 사진병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기자? 전군 기자? 종군 기자는 종군 기자 민간인 신분으로 민간인. 참여하는 그렇죠. 거죠. 네네. 네. 현역 군인. 특별한 군인의 정체는 네. 정체는 신부님이랑 관련이 있을 거 아니야. TMI니까. 그럼 벌써 맞췄네. 네. 군종 신부네, 군종 맞습니다. 신부. 군종 장교에 대한 이야기. 군종 장교. 군종 장교는 군종장 신의 아들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군대를. 저희가 군대 2번 갔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요? 두번 아, 가서. 그러니까 신부들은 기본적으로 2학년을 마치고 또 저희 선배 때는 4학년 마치고 네. 의무로 군대를 다 보냅니다. 저희 군중 신부 같은 경우에는 대위로 임관을 하죠. 이런 경우입니다. 다이아몬드 3개? 다이아몬드 3개. 멋있다. 아주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아니 멋있잖아 이거. 너무 남의 일이라고 막말하시는 거 아닙니까? 멋있진 않아요. 그리고 그들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이 타이밍이 얼마나 웃기냐면 그러니까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예비군을 하잖아요. 맞아요. 예비군이 딱 끝날 때쯤에 다시 또 입대를 하는 게 멋있다 그러시는데 멋있어요. 두 분은 가만히 있는데 혹시 다녀오신 잠깐만. 거예요? 저 갔다 왔죠. 저도 이 중에 아마 제일 길었을 거예요 제가. 32개월 했어요. 32. 32개월. 또 이상한 거. 중간에 영창 다녀오셨어요. 특수부대. 특수부대. 영창을 3-4번 다녀오신 거 아닙니까? 32개월 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군종은 다 가기 싫어하니까 좀 성적이 안 좋은 분들이 간다고 합니다. 위험하죠. 그렇지는 그거. 않죠. 뭐 사장님 들으실 텐데. 뛰어나신 분들이 가시는 데구나. 아주 네. 높은 점수를 받으신 네. 분들만 갈 수도 그럼요. 있잖아요. 아무나 보내. 저희 반이 의정부교구, 서울교구 다 합쳐서 신부대들 한 21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1명 중에서 저희가 아마 최강희 신부님네 반에서 저희 반이 군중 그랬죠. 티오가 좀 많았는데 우르르 제대하면 전역하면 제대하면 그 티오가 저희 반에 뚝 떨어졌어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저희 반은 서품 받은 인원수도 적은 편이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7명의 티오가 내려왔나? 아이고, 제가 알기로는 아이고. 그랬는데 저희 반은 3분의 1, 한 약 7명이 유학을 갔고 해외 유학.
그 나머지 3분의 1은 노인네라서 군종을 못 가고 나이 제한이 그러니까 나이 있거든요. 제한. 35세 나이 제한. 있죠. 예. 그래서 못 가고 나이 제한이 그래서 있습니다. 취실인 7명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 친구들도 누가 군대를 2번 가고 싶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때 조금 힘들어했었죠. 굉장히 힘들죠. 군대가 힘들구나. 그 동인이 또 저희 반이었잖아요. 네. 저희 반도 그러니까 유학하고 그러니까 군대를 갈 수 있는 나이대에서 있던 사람은 그냥 한 명이 예외 없이 다 갔어요. 왜냐면 그래서- 티오를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그 중에 선임은 아마 제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3, 4개월인가만 더 있었으면 못 가는데 생일이 안 있어서 생일이 안 있어가지고 생일이 앉아서 간 거야. 야, 꽈비다리야, 꽈비다리야. 꽈비다리야. 이거 안 좋은 케이스인데. 이것도 아픈 기억을 또 이렇게 되새기게 할 텐데 그래서 저희도 우르르 그냥 다 가고 네. 아이고 저런. 그러니까 유학 빼고는 그리고 나이가 안 돼서 되는 경우들 빼고는 전부 다 군입대를 다시금 왜냐면 했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네, 선교적 그럼요. 마인드의 사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또 그 티오는 채워줘야 되거든요. 네. 정말.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군사목을 그 성교 황금오장이라고 부르는 말이 있다는데 글쎄 무슨 말이에요. 말입니까? 이게 사실은 군종의 어떤 원래 정신으로 따지면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면은 사실은 그 본래 정신에 좀 위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군사목이라고는 본래 어떤 좋은 의도를 선교적인 걸로 이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좀 다른 측면으로 결국은 그 선교적인 마인드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좋아지면 그것이 전력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좋은 그 올바른 그 인성을 가진 군인을 양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으로 그렇게 이제 좀 좋게 해석을 하는 거죠. 종교의 문을 두드리는 크나큰 계기 중에 하나가 제가 초코파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실물 이게 트리거라 그러죠. 그걸 자극을 주는 네. 거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 각 개인이 거기 그 군대라는 거는 날이 더워도 마음은 춥고 계속 그렇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네.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 같고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저도 여러 건 들어봤는데 어릴 때 세례는 받고 활동 안 했다가 네. 여기 군대에 가서 이제 그런 그 신앙을 되찾은 친구들이 제법 있어요 주변에. 그런 친구들 들어보면은 아주 중요한 계기인 것 같아요. 이제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초코파이나 뭐 빵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는 도구일 수 있고요. 오늘 어디서 뭐 준다에 따라서 숫자가 확 맞죠? 하긴 그래. 네. 나는 절에도 갔었어. 저 며칠 전에 동창신부가 통화했는데 지금 군종하고 있어요. 네. 저쪽 어디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화하는데 뭐 하냐 그랬더니 지금 GOP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GOP 올라가는데 그 동창신부가 올라가는 것도 이제 그렇게 자주는 못 올라간대요. 근데 이제 군종 신부님과 군종 뭐 목사님, 법사님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군종 그 목사님들은 워낙 숫자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자주 그 GOP에 있는 친구들 자주 만날 수 있나 봐요. 비교적 상대적으로. 네. 이제 군종 가톨릭 신부님은 자주 만날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인원이 적으니까. 적으니까. 근데 그거 한 번 만날 때 이젠 초코파이도 아니더라고요. 우리 동창 신부는 햄버거인데 그 맘스터 땡 거기에 이제 싸이버거라는 게 있는데 그 가격이 그래도 3,000 얼마인가 한대요. 세다. 근데 그거를 그래서 야 돈이 돼야 그랬더니 아니 뭐 본당 예산 플러스 자기 이제 그쵸. 군종사제 돈까지도 해서 야. 그래서 야 그럼 그러면 벌써 뭐 한 달, 1년 하면 액수가 엄청나지더라고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야 그럼 이거 운영이 되니? 그랬더니 그래도 뭐 나는 어차피 굶어 죽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한번 GOP 올라서 주면 그 병사는 세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렇죠. 한번 가톨릭 신부님이 나에게 이 버거를 줬던 분이라는 게 그냥 굉장히 이걸 아니, 이 버거를 이게 먹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니까 그게. 지금. 보통 때 주면 기계. 아무것도 아니고 절실할 때 그런 게. 그 사람도 이게 한번 얼마나- 만날 수 없는데 그런 거. 그게 얼마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건데 저는 거의 20년 전이었잖아요. 왜 우리가 무슨 엔게이지 수 90% 그런 거예요.
굉장히 그 소중한 데를 긁어주는 거예요. 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사는 거죠. 저도 이제 GOP 첫 부대가 GOP 집회 있는 부대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올라가면은 저도 이제 간식을. 근데 사실은 그때도 받겠죠. 그렇죠, 대위 월급이 받겠고 또 본당에 사는 사실 본당 신자들이 한 6가구, 5가구. 아이고. 아이고. 아, 그러니까 주일미 사원금이 뭐 10만 원 이하였어요. 아휴. 그래서 이제 뭐 저 뭐 밥값, 술값 줄여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당당히 얘기해요. 또 자존심이 있어서 이번엔 이렇게밖에 못 싸웠는데 아 미안해 이거라도 우리 나눠 먹자 그러면 아 신부님 저희들이 거진 줄 압니까? 저는 신부님이 오시는 것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막 먹으면서 신부님 근데 왜 이번에는 또 이 초코파이가 오머가 아니라 뭐 로시네요 로시라고. 또 예민하죠. 상표 또 예민하죠. 그래서 그랬더니 걔네한테는 이 초코파이도 오는 진짜고 진짜. 로스는 진짜 그냥 가짜 초코파이인 거야. 맞아, 맞아. 가증스러운 것들. 근데 마음은 찐해요. 브랜드 따지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아 그러면 일단 그렇게 음식으로 계기가 마련이 된 다음에 네. 그 가톨릭 신자로 입교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까? 꽤 많아요. 훈련소에는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보세요. 지금 제가 사실 제가 육군훈련소에서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그 한국의 그 주교회에서 내는 교세 통계 네.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네. 요즘은 어떤가 했더니 2016년도에 영세자 총 받은 숫자가 11만 1,139명이었어요. 그중에 남자가 5만 1,396명인 거야. 왜냐면 이제 군에서는 여자 여군이 적으니까 일단 여자는 빼놓고. 근데 그중에 군종에서 그러면 남자 전체 한 해 받은 5만 1,300여 명 중에 몇 명을 줬느냐? 2만 4,800여 명을 줬어요. 거의 반이네요. 와. 반인 거예요. 네. 반인데 그 나이별로 또 중요해. 남자 15세부터 19세까지. 네. 군종에서 1,500명을 줬는데 그 다음 2위가 누군지 알아요? 군종이 1위였어. 서울교구 470여 명. 79명. 470. 그러면 남자 20에서 24세 네. 가장 중요한 청년 나이잖아요. 군대 오는 나이. 군종에서 1위였어요. 15,282명. 근데 서울이 2위를 했어. 교구가 제일 크니까. 696명. 야, 이거 너무 차이 난다. 숫자로 비교가 안 되는 비교가 안 거죠. 돼. 그러니까 이게 선교 청년 선교 교회 미래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여기에 있고 그래서 이제 저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개신교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이미 준비했어요. 교회 미래 어차피 인구 절벽 올 거고 다 통계적으로 예측하고 근거 내가지고 그러니까 목숨을 걸 때는 여기밖에 없다. 그리고 원불교 같은 경우에 나중에 제가 있을 때 육군훈련소에 있을 때 그때 2005년도에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도 이제 들어가겠다 해서 좀 이렇게 정치적인 부분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근데 그분들도 여기를 들어오기 위해서 1960년대 후반부터 노력을 한 결과였다. 야 오래 했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야 승부가 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룹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우리 이제 학생들 중에 복학한 친구들 얘들 오면은 자기 분명히 세례를 받았대. 근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세례명도 기억 안 나? 뭐 이래도 세례명이 뭐 요셉이었나 뭐 어쩌나 뭐 이러고 있고 디카프리오? 탐크루즈? 바오로였나 뭐 이러고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거 확인해 봐야 되는데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군종 교구로 연락을 하면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저희가 사실은 제가 제대한 이후에 이제 그게 생겼더라고요. 병사 세례 분당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이제 어떤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될 수밖에 되게 많을 없습니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군에서 세례를 받는다. 근데 병사로 자대를 배치를 받아서 군생활 20몇 개월 하는 동안 받으면은 좋죠. 근데 그럴 때는 거의 극소수밖에 안 돼요. 훈련도 많고 뭐도 있고. 근데 주로 이 인원이 훈련소에서 많이 맞아요. 배출되고 아까 얘기했던 2만 4천여 명 중에 12,000명은 육군 훈련소에서 1년에 주는 인원이에요. 우와. 그래서 제가 육군 훈련소 2년 있는 동안 한 해 12,500,
12,400 해서 저는 거의 25,000명 평생 줄 세례는 다 줬습니다. 아, 기록 아니에요? 기록 이거? 기록이죠. 소가 4주 아닙니까? 5주였어요. 5주. 그러면 4-5주 안에 그러면은 5주 세례 안에 교리는- 들어오면서부터 5번의 교리를 통해서 세례를 주고 주일날 오면은 이제 이런 분들은 미사를 저녁에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오전에는 다 예비자들을 교육을 하죠. 근데 이제 5번으로 무슨 교리가 되느냐? 네. 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전쟁 상황에서도 옛날에 6.25 같은 경우 이게 뭐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막 소년병도 모집을 해가지고 빨리 전쟁에 투입을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군에 와 있는 병사들은 세례는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병사를 어거지로 쪽파이 줘가면서 한쪽 그렇죠. 다 쓰게끔 하거든요. 네. 그런데 기간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여튼 축소해서 5번에 걸친 그 교리를 통해서 자대 배치를 받으면 보충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뭐 세례명을 정할 때는 육군훈련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한 주에 제가 적게는 300, 많으면 900명. 네. 그렇게 주기 때문에 아. 세례명을 일일이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딱 이제 PPT로 싸줍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베드로, 이번 달은 바오로, 베드로 그다음에 1다 400번 선배가 1대 때는 29 현대는 뭐 하기도 하고 혹시 자기가 알고 있고 옆에 추천을 받았거나 하는 사람 쓰세요 그러면 또 잘 쓰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이제 유명 외국 영화 배우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저희들이 다 걸러주긴 하죠. 네. 걸러주긴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과연 그러면은 냉담하는 비율 그 다음에 계속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비율들을 따져본다. 네. 이거를 따로 조사한 게 사실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 한국 천주교의 냉담자 비율, 세례 이후에 이런 조사 통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거에 비해서 이 사람들을 거기에 준한다 그러면은 이 인원이 냉담을 한다고 쳐도 거의 그 퍼센테이지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것만으로 큰 성공인 거거든요.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육군훈련소에 있을 때 항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것도 신부님한테. 직원들한테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전화야 그랬더니 직원이 막 이렇게 당황하면서 견진을 주려고 그랬는데 교리를 물어봤더니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디서 세례 받았냐 그랬더니 육군훈련소에서 받았다고 연무대에서. 그럼 이해해줘야지 그거는. 그래서 따위로 세례를 할 줬기 수 때문에 있나.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분은 무슨 뭐 미국에서 군대를 나왔나. 그래서 나를 바꾸라 그랬더니 안 바꿔주셨고 연락을 하려고 그랬더니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너무 화가 났어요. 면제 세례 받은 사람 중에 바깥에 이 민간 교구에서 그 견진을 받으려고 하는 대상자를 놔두고서 교리를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아는가. 물론 많이 알긴 하겠지만 그러면은 모르면 견진을 받으러 온 것 자체가 얼마나 익숙한 거야. 그러면 특별한 교를 시켜서라도 세례를 만들면은 그렇죠. 그가 교회 미래인데 맞아요. 네. 전화해서 당장 얘 안 주겠다고 겉다이로 하지 말라고. 면제실 거예요, 면제. 그분은 군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게 내 군종장교 총을 못 가. 총 들고 쫓아가려고. 빵! 그다음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훈련 받을 때 삼사관학교에서 저희는 받았고 지금은 이제 문무대라고 그쪽이 이제 괴산으로 옮겨서 그쪽에서 받는데 삼사관학교가 참 경북 영천에 있는데 와 정말 큽니다 규모가. 아주 뭐 유격장도 크고 뭐 각계교장도 크고 다 커요. 적어도 뭐 하나 교장 갈 때 뭐 한 2시간씩 걸어가고 독도법이라는 걸 배워요. 우리가 사실은 안 배워도 되는데 지도 읽는 거? 어차피 장교 양성 과정이라 네. 사실 그때도 논란이 많았지만 그냥 그런 걸 다 배워야 돼. 네. 그러니까 지도 읽는 법이죠. 네, 독도법. 근데 그게 이제 오전 독도법 있고 야간 독도법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꼬덕스 같이 거기에 전에 내려오는 게 있어요. 이 야간 독도법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네. 우리가 좀 어렵고 옛날 방식이고 근데 딱 이제 선배가 알려주는 게 그 지점에 가면은 그 당시에 햄버거랑 코카콜라를 파는 아줌마가 있대. 그래서 그 아줌마가 항상 기다리니까 그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고기 갈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제일 빠르게 되는 거예요. 지도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지도를 보면
지도를 보면 그냥 밤새도 안 돼. 최고의 독도법 야. 코카콜라 아줌마를 만나라. 그래서 가가지고 아주머니한테 이제 콜라 먹으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훈련 중에 하고 근데 조금 또 훈련 그 뭐지 우리 훈련 받는 그 군종 장교가 신부님이 잘생기면 또 어디까지는 또 데려다 줘요. 그래가지고 아싸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코카콜라 독도법 교관. 아, 그 이제 아주머니의 별명이 독도법 교관. 와. 그 외에 뭐 혹시 꼭 하셔야 되는데 못 하신 얘기 있습니까? 그 제가 개척교회 신부였습니다. 개척교회 처음 생긴 신부님? 네. 또 가시죠. 보통 개척교회라 그러면 개신교 네. 네. 신교 용어. 이제 항상 그 전방에 있었을 때는 여기는 찾아가야 되는 사목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공소를 막 돌면서 미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토요일 날 아침부터 나오면 저녁 밤 10시, 11시에 들어가는데 한 대여섯 개 공소를 순회를 하면서 도는데 미사 가방 들어야 되지. 그다음에 뭐 간식. 축구바이 가방 들어야 되지. 그리고서 이제 종병이랑 같이 우리 종병이랑 같이 계속 도는데 우리의 또 이제 너무나도 1인 4색 역할을 해야 되니까 종병이가 가끔 이제 빠뜨려요. 뭘 딱 열었더니 없어. 미사 경본이 없어. 매일 미사라도 있으면 돼. 매일 미사도 없어. 근데 모바일도 안 됐잖아. 그때는 안 됐죠, 됐죠. 그때는.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우리가 창의적이야. 다 못 외우잖아. 그리고 그날 1독서, 2독서 복음을 어떻게 알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주저리 해가지고 그럼 이제 우리 종병이가 1독서 네가 만들어. 화답송은 네가 하고 만들고. 2독서 내가 하고 독서 내가 할게. 경문도 정확히 안 맞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 교회가 되더라는 거죠. 또 갔더니 어느 날에는 와 초대교회. 성체를 안 가져왔네. 그래가지고서는 뭐 그 성열로만 그쵸. 연기. 근데 어떤 날은 동시에 두 개를 안 가져온 경우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뭐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갖고 있었던 그 성열을? 그 포도주를 빌려가지고 성열. 해서 이제 했던 경우도 있고 거기다가 또 어느 날은 또 삼박자로 아예 제의를 안 가져온 거예요. 쓰리 콤보. 그냥 계속 개척교회였던 계속 개척교회. 초대교회, 개척교회 뭐 이렇게 사시는 거. 그러다가 이제 전방을 돌 때는 중간에 거기는 밥을 먹을 데가 없습니다. 네. 그냥 중간에 가다가 빵을 먹던가 해서 했는데 우리 요번에는 너무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그 코페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코베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기다 라면을 끓여 먹자고 다 해서 준비를 해오라 그랬는데 다 가져왔어. 야 이번에는 다 했는데 라면을 안 가져와. 물 끓여가지고 애들 주는 초코파이하고 그래도 그게 그거 있잖아요. 따뜻한 물에. 자, 그 당시 종병이가 혹시 그 신학생이었나요? 신학생이었습니다. 자, 그럼 신부가 됐습니까? 아주 됐죠.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주 잘 됐죠. 네. 아주 잘 프라이빗한 건 되셔가지고 지켜드리죠. 자, 첫 번째 사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아니, 저 학생이 학생인데 학생? 신부님이십니까? 고등학생 같은데? 저 때만 해도 30대 초반이었어요. 아우, 중학생 같은데? 중학생? 마인드는 중학생이었을 거예요. 정말 저희 입대하기 직전이거든요. 이때. 저 두 번째 입대? 펜스 보이십니까? 펜스. 군종 신부 때. 저 앞에 이제 손 넣고 모자 쓰고 네. 저렇게 걸어가는 분들이 신부님들이에요. 이게 저 펜스를 넣으면 바로 저 줄 세웁니다. 여기서는 잘 희미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요 입대 장면이 또 재밌어요. 그렇죠. 종파별로. 네. 우리 종파별로요? 스님들은 네. 머리를 또 파르르하니 깎고 승복을 입고 네. 훈련 받을 때 그런 모습이 아니시던데 아주 정갈한 스님의 모습으로 딱 오시고요. 네. 목사님들이 가관이에요. 네. 왜냐면 목사님들이 사실 나이가 적어 20대 그렇죠. 맞아요. 젊은 젊은. 군 의무를 거기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거의 국방의 의무가 99%. 그래서 근데 또 그분들은 거의 99% 결혼을 합니다. 야. 그래서 조 뒷변에 보면은 거의 이상가족 되는 것 같이 막 울고 부둥켜 안고 군대 처음 가는 또 그 막 분위기. 깐난하게 몇 개월 된 아이 있으면 있고 우리는 이제 그 모습이 낯설어가지고 전날 술을 이렇게 마시고 부시시 해가지고 좀 들어가는 중이에요.
저 아, 뭡니까? 와. 멋있다. 저 인관 한 완전 날이었습니다. VR이신데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은 아버님, 왼쪽은 그 임석상관인 교육사령관이 계급장을 달아줬고 직접. 제가 이제 그때 제병주의 했었거든요. 그래서 달아줬던 거예요. 야, 멋있다. 그때 대위 딱 이렇게 대위를 달았을 때죠. 제가 이제 저기서 그날 대표로 제병주의를 했기 때문에 뭐 부대 차려, 부대 열중셔, 무슨 경례 이것들 자로 굴러 울어 아니 그거 아니니까 1등 하셨어요? 저 성적순인가요? 성적순 아니에요? 아니 뭘 그렇게 취직. 요 이제 전방에 가자마자 찍은 겁니다. 저희는 공식 복장이 저 군복 안에다 끌러지를 하게 돼 있어요. 김상우 신부님 같이 요런 끌러지를. 멋있다. 요거는 정복을 입었을 때입니다. 정복에는 끌러지를 안 하거든요. 군인 아저씨 같다. 군인이에요. 네. 아. 전 이게 육군훈련소에 있을 때 야전에 나가서 훈련받는 병사들을 그 자리에서 그 고해성사 주는 장면이에요. 야. 진짜. 그다음에 요 장면이 좀 특이해요. 이게 육군훈련소였는데 제가 지금 뭘 들고 있죠? 저기 뭐야? 성수채를 들고 있습니다. 성수채. 제가 왜 그러냐면 이마를 때린 거예요? 군종 교구장님의 특별한 허락하에 네. 육군훈련소에서 사목을 하는 신부는 저거를 써서 물을 세례수를 흘릴 수 있게 해줬어요. 왜냐면 너무 많아요. 이거를 네. 5시간씩 들고 있대요. 아. 이걸로 수백 명 좀 떨어져 나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 그래서 저걸로 이렇게 이제 흘려서. 흘려서 세례를 주는 거고. 그리고 저거는 전방에 제가 이제 졌던 소령 때였는데요. 전방 이제 위문 다닐 때 저한테 나온 찝차였는데 저거를 타고 가는데 알마. 네, 막 관용차에. 저거를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네. 제가 에피소드 중에 세계 유례 없는 제대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네. 야전에서 제대를 갖고 다닐 수도 없어요. 어떨 때는 네. 응급시에는. 그래서 저 본네트에다가 제대를 제대포를 깔고 저기에서 미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훈련장에서. 아 그렇구나. 네네. 이게 성당의 모습인데요. 지금 이제 1, 2층으로 돼 있는데 네. 꽉꽉 채워가지고 한 2,000명 들어가나요? 와. 야사지만 촬영 감독님이 저거 찍으신 거예요? 와. 이야, 이 지긋지긋한 인연. 저거를. 야, 이 사진을. 이야. 이야. 그때 군종주교님 오셨을 때요. 맞아요. 그때 저 기억하십니까? 대박. 아니 제가 좀 이따 지긋지긋한 인연이고. 이게 사진 마지막이에요? 사진을 보면서 너무 저는 놀라웠던 게 뭐 단체 사진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뭐 세례를 주는 사진이나 뭐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사진 그런 사진은 누가 찍은 거예요? 그거는 누가 찍으셨던 것 같은데. 군정병이 네, 찍었겠지. 이제 저 사진이 사실은 그때 당시 그 우리 군종교구 설정 몇 주년 기념으로 해서 특별 기획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의 생활을 찍으러 오셨어요. 육군훈련소 생활을. 네. 그때 아마 찍은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뭐 지금 군대를 언젠가는 가야 될 수도 있고 주변의 가족들 뭐 아니면 뭐 남자친구를 군대로 보내야 될 수도 있는 분들에게 짤막하게나마 한 말씀씩 응원의 말씀 해주시면서 이 코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남성분들 이렇게 군대에 가는 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분명히 신성한 국방의 의무지만 좋아서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똑같이 현역 생활하면서 군 생활하면서 그때 어쨌든 배웠던 것, 그때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을 버리는 게 아니라 신성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에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결코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시간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 현재 생활하시고 계신 분들 몸 건강이 다치지 않게 너무나 의욕이 앞서거나 아니면 또 너무나 무너지지 않게 나 자신을 잘 돌보면서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군생활이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공동체 생활을 갖다가 강제적으로 사실 겪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불거진 그 병역 문제, 병역 의무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정책적으로 그 대체 복무나
다양한 다른 액티비티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거에 대한 볼멘소리 하기보다는 움직이시기를 좀 바라고요. 젊은이들이 그런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고 저는 이제 보는 입장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사실 비는 게 저는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평화가 도래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다른 여파들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좀 같이 공감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에 옮기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청해 봅니다. 저는 그때 군대 갔던 체험과 프랑스 파리를 유학 갔던 체험이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프랑스어로 한번 표현할까요? 네. On peut apprendre la manière de vivre ensemble. 거기서 프랑스어 시드물러라는 갑자기 같이 사는 배우는 법을 방법을 배우는 배워요. 거지. 네. 군대에서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네. 소중한 체험이다. 저는 군대를 2번 간 신의 아들로서 그리고 저도 유학 생활을 하면서 상우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광야 체험이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광야 체험이 전인적으로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죠. 하지만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가시면 군종신부님들이 계시고 또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로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만나러 찾아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분들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누고 주제는 그 월급을 잠이 오니?입니다. 저희 회식비 한번 쏘시고 한 달 내내 쫄쫄 붓는다거나 그러시는 거.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약해서 낸 기억이 없는 거야. 반반. 그럼 고 스탑. 취미는 가족과 함께 개인 동호회는 나중에도 늦지 않잖아요. 남편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이런 건전한 동호회 활동은 이해해주라. 가족이 아예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100번 맞는 말씀이신데 원래 축구라는 게 한 번 가지고 늘어나는데 이렇게 늘고 반반 토론이 아니라 매주 3대1 토론이야. 마치 부자비 보는 것 같아 지금.